대표님, 응?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까운 지인, 주변에 있는 5명이 너의 평균이다. 못 들어봤어.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겠지. 그러면 나의 곁에 좋은 사람을 두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좋은 놈 해야 되지 않나? 그쵸, 늘 말씀하시듯이. 너무 쉬우면서 네. 어려운 얘기인데? 그쵸. 첫 번째는 늘 말씀하듯이 나부터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왜냐면 이게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을 찾는 것 같아, 좀. 물론 때로는 예외의 경우가 좀 있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좀 찾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런 케이스는 좀 있어. 이게 대중 평판도는 좀 낮은데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은 사람인 경우들이 좀 있지.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또 나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경우들도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 있지, 살다 보면 또. 예를 들어 남녀 관계로 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쵸. 남녀관계는 그쵸. 어떤 여자가 다른 논팽이한테는 돈을 막 뜯어내가지고 나한테 돈을 왕창 써. 그럼 이 여자는 나쁜 여자야, 좋은 여자야?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그쵸. 거지. 선뜻 대답하기 어렵지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분은 해야 되잖아요. 내 곁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나의 곁에 좋은 사람만 남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일단 좋은 놈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기본인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뭐 다음으로는 이제 그런 거, 제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어떻게 전달하냐의 문제 같아, 이거는 사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평판도, 대외 평판도.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렸을 때야 그게 없지. 중고등학교 때야 이제 만나면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건데, 이제 이게 30이 되고 40이 되고 하면서 뭐 50, 60이 되면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 근데 누군가를 만날 때 나와 이 사람 사이에 교집합이 하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선택의 기로가 결정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랑 이 사람이랑 어떤 교집합이 있어, 같이 알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되게 안 좋게 얘기해. 그럼 좀 색안경을 딱 끼고 보게 되는 것 같고, 반면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되게 칭찬해. 그러면 어떤 그 경계의 벽이 좀 빨리 허물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도 나를 만났을 때 나와 이 사람의 어떤 교집합이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검증하려고 하겠지. 네. 물론 우리가 회사도 아니고 뭐 이게 되게 치사한 얘기일 수 있어. 아니, 사람이 내가 만나서 내가 겪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지 내가 알아가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지. 이걸 왜 치사하게 뒷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간이 되게 금이잖아. 귀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내 시간을 되게 많이 들이지 않고 내 노력을 되게 많이 들이지 않고 한 방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여.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꿔 생각하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검증할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누가 얘기를 해도 화재준 대표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난 되게 편하게 이 사람의 어떤 이너서클에 진입을 하겠지. 그러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대외평판도를 좀 중요시해야지. 맞지 않은 예일 수도 있는데, 저희도 소개팅 받게 되면 어떠냐 사람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생각도 들고. 그렇지. 네. 소개팅인데 좀 주의할 게 있지. 어떤 거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왔는데 네. 어떠냐 물어봤는데 사람은 괜찮아, 이거 무슨 얘기야? 이쁘진 칭찬이야? 않은데? 아니죠. 이런 함정이 있지. 근데 이거는 똑같아.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어때? 이랬는데 뭐 사람은 괜찮아? 그럼 뭐는 안 괜찮은데? 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평판이 안 나오면 좋지. 물론 모든 사람한테 그런 평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래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정리할 때도 되게 안 좋게 정리하는 방법은 썩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떤 교집합에서 만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진짜 범죄자거나 대중적인 지탄을 받을 행동을 하거나 도덕적 잣대가 되게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 네. 근데 이 사람도 그냥 고만고만 멀쩡한 사람이고 나도 그냥 고만고만 멀쩡한 사람인데, 나랑 이 사람이랑 비즈니스적인 이유나 아니면 어떤 개인사나 이런 것들이 부딪혀가지고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 이거는 뭐 되게 서로의 입장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좀 애매한 것들. 그냥 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 같지만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있잖아. 맞습니다. 여기선 정리를 좀 잘하는 게 좋지. 여기서 막 안 볼 사람이라고 개같이 돌변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면 어쨌든 한 명의 되게 나의 평판도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그건 되게 나중에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은 게 좋다. 또 어려운 문제긴 한데, 때로는 이유 없이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너무 늦는 경우들이 있어.
나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누군가에 되게 뭔가 이상한 소문이 있어. 또 근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 누군가 알아주겠지라고 그냥 방치하기에는 생각보다 그게 많이 돌고 오래 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그리고 또 본인이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 그 사실을.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좀 얘기를 해줘.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평판도가 있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너가 이거를 시간이 가면 밝혀지겠지라고 하기에는 그 사이에 떠나갈 사람이 너무 많다. 네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사람이면 이거를 희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는 편인데 뭐 좀 그렇지 않나 싶어. 그래서 그런 얘기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내가 그런 평판이 있어. 그럼 내가 먼저 까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교집합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랑 되게 안 좋게 헤어졌어. 그럼 분명히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확인했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야. 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먼저 그 패를 까는 것도 좋지 않아. 제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만약 팩트라고 하면 제가 그때 좀 미성숙해서 그 사람한테 좀 그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안 좋게 얘기할 건데 뭐 저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패를 먼저 까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어차피 까발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게 없으면 너무 좋고. 그쵸. 나는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더라고. 차선책이니.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가 물어볼 수 있고. 그래? 편하게.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 맞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전혀 내가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 그쵸. 근데 먼저 이제 패를 까주면 편하게 좀 물어볼 수 있고 이 사람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지.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나. 맞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뭐 이거는 워낙 어려운 문제야. 사람 관계는. 맞습니다. 대표님,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너무 선의를 많이 베푸는 것도 분별력이 좀 없이 만드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누군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네. 당연히 그 순간에 잘하게 돼 있잖아. 네. 근데 이거 좀 치사한 문제긴 한데 너무 내가 막 무한적으로 베푸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또 반대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내가 되게 많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 네. 근데 되게 베풀지 않는 것도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 또 가끔 그런 케이스들이 또 있어. 이미 사회적으로 평판은 다 알려져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넘사벽이야. 근데 뭔가 그러기 싫은 거지. 그런 걸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이제 신물이 나는 거야. 그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안 해. 그것도 썩 되게 나이스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 어려운 문제야, 되게. 그래서 돈을 써야 될 때 써야 된다라는 말이. 내가 그래도 좀 있으면 조금은 베풀 필요가 있다. 대표님, 그럼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이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앞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필요한 정보를 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말하는 것보다 미달인 경우가 많은 거야. 그렇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슨 심리학적인 기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말이 많고 그 말하는 베이스에 계속 본인에 대한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무조건 피하지. 그런 사람들. 뭐 저 얼마 있고요. 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당연히 피하잖아. 그런 사람들 말고 그걸 우회적으로 되게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회적으로요? 기술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나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제가 한 500억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네. 대충 시가 한 5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자기가 마치 갖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한두 번은 괜찮아. 근데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계속 그런 식이야. 계속 자기가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이런 거래를 했어 뭐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계속 자기 어필이야. 그게 되게 이 시간 내내 가득 차 있어. 뭐 그런 케이스도 썩 좋지는 않더라고. 그런 얘기는 맞는 것 같아.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자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은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부분적인 어떤 자랑들은 하지만 전반적인 자랑을 되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럴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약간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 씨도 이제 우회적으로 자기를 어필을 많이 잘했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사람들이 잘 쓰는 기술이 맞아요. 있지. 알바를 뭐 고용한다든가 자기 부를 과시하려고. 그렇지. 그런 걸 잘해, 그런 사람들이 좀 보면.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쨌든 누군가한테 생각나는 존재가 되려면 둘 중 하나거든? 되게 내가 고맙거나 아니면 내가 좀 필요한 사람이거나. 근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은 좀 잘 잊어버려. 특별히 그걸 되게 상기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은 누군가가 나한테 되게 고마운 사람이야 라는 거는 중간중간 생각은 나지만 되게 의도해야 생각이 나고 내가 잊지 말아야지. 이 사람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지. 이걸 내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지나가더라고 이게. 근데 필요한 사람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 어떤 내가 힘든 상황이 있거나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거는 되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그쵸. 뭔가 막히면 필요한 사람부터 먼저 떠오르긴 할 것 같아요. 그치. 물론 이게 너무 지나치면 때로는 네이버 지식인에 찾으면 될 내용을 물어보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잘 걸러야겠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고마운 사람보다는 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나의 곁에 좋은 사람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근데 이건 항상 관통하는 똑같은 얘기지만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지.